안녕하세요. 임성목입니다. 몸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동안 말 못하고 속앓이만 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다거나 밤에 자주 깬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전에 이 내용을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피곤한 일이지만 이 문제가 밤잠까지 방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다가 몇 번이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다음날 온종일 피로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흔히들 전립선 때문일 거라고 짐작하곤 하죠. 그런데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전립선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자주 요의가 생기거나 잔뇨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증상을 겪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후기들을 확인한 결과 전립선 건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식습관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자연식에 가까운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익힌 토마토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골반 근육을 자극하는 이 운동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속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축과 이완 동작만으로도 소변 조절 기능이 향상되고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와 운동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몇 어르신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불편했던 증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고민하던 분이 단 몇 달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담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에는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중장년층이 건강관리법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를 잘 선택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민간요법과 건강식품 광고가 넘쳐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입증받은 자연요법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리해서 따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저녁 늦게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밤중에 불필요한 소변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평소와 달리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자주 느껴지거나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본인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립선 건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몸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선 아침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이는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찬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과 너무 차이 나는 물은 복부를 긴장시키고 전립선에도 일시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 예를 들어 책을 오래 보거나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일수록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전립선 부위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잔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가볍게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전립선 주변에 혈액이 잘 돌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기능은 정신적인 상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립선 문제 역시 긴장과 불안이 누적되면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와 관련된 자신감의 저하는 스트레스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잘 돌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고 이 안정감이 실제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자주 깨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반복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전립선 기능뿐 아니라 면역력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저녁 시간의 루틴을 단순화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환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목욕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내장 기관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립선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외모 관리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하고 며칠 만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하루 이틀 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은 스스로의 변화를 관찰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화는 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따뜻하게 마셨는지, 오후에 몸을 일으켜 가볍게 걸었는지, 저녁에 무리한 자극을 피했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건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은 그 믿음을 반드시 되돌려 줍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시도해 보거나 적어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전립선 관련 민간요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처럼 민감하고 사적인 부분일수록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특정한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성분이 전립선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으며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거나 야간 배뇨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식품이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개선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먹고 변화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식품으로는 석류가 자주 언급됩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섭취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며 다른 생활 습관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립선 부위에 핫팩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열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장시간 열이 집중되면 그 부위의 피부나 혈관에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종종 나오는 방법 중 하나는 특정한 허브차나 자연 추출물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쐐기풀 뿌리나 톱야자 등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관련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들도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체질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떤 민간요법이든 좋다더라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을 먼저 점검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하기보다 식사, 운동, 수면, 심리 상태 등 전체적인 생활 패턴 안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성 건강을 다룬 각종 보조제나 기능성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제조 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는 감추거나 미루기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정직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하루하루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이 불편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조급해지기보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며 실천 가능한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다시 활력 있는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저녁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안정감을 주고 전립선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전립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변화가 삶의 자세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있어 신체적인 변화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활동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립선과 관련된 변화는 삶의 활력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소변이 잦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아침엔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무기력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혼자서 고민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점점 더 위축되게 됩니다.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일상에서도 활기가 사라지고 부부 사이의 교감 역시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고리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은 수십 년간 삶을 지탱해온 결과입니다. 그 수고를 인정하고 조금 더 잘 돌보려는 태도는 결코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다시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부부 사이의 교감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쪽에도 파장이 전해지고 어느 한쪽이 회복되면 전체적인 균형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안정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리듬을 정리한 뒤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는 많습니다. 한 분은 전에는 잠을 자다 4~5번씩 깼지만 지금은 새벽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잔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 말을 아꼈지만 요즘은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이고 마음가짐이 바뀐 결과입니다. 몸의 기능이 회복되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한층 더 좋아집니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켜낼 책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조언도 필요하고 자료도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는 나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삶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고 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감 속에서 웃음 지을 수 있는 날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오늘의 선택이 곧 그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해석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과는 삶 전체를 다시 밝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기관은 꾸준하고 안정된 영양 공급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품 중 하나는 붉은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익힌 토마토, 수박, 자두처럼 붉은 빛을 띠는 식품에는 몸속에 쌓인 긴장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색의 식품은 오랜 시간 열을 가했을 때 더 효과적인 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히거나 끓여서 먹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과 견과류처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도 중요합니다. 기름기 많은 육류보다 등푸른 생선을 통해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방은 몸 안에서 부드럽게 작용하며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지나치게 가공된 육가공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섭취는 전립선 주변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 중에서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무 같은 십자화과 식물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평소에 익숙한 반찬으로 접하기 쉬운 만큼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두 번 특별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에서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음료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각종 건강 음료나 보조제를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효과보다 광고 문구에 의존한 제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녁 시간대 이후에는 양을 조금 조절해야 야간 배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사이사이에 마시는 물은 몸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차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오후 늦게 이후에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많이 자극적으로 먹는 습관은 소화뿐 아니라 전립선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은 위장과 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신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안정되면 전립선 주변의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에서도 남들이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토마토가 속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브로콜리를 먹으면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대체해가며 자신만의 식단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식사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동시에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 내 몸의 언어를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식탁이 점점 나에게 맞춰진 형태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조화로운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 리듬이 곧 내 몸의 안정으로 연결되고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활력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 건강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한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적인 적용보다는 자신에게 맞는지를 점검하며 천천히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일상에 녹여내는 실천력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햇빛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며 몸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체내 리듬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과 배뇨, 호르몬 작용 모두가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몸을 안쪽에서부터 일으켜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과 잼, 커피 같은 조합보다는 쌀밥, 삶은 채소, 익힌 토마토, 된장국처럼 속을 편하게 해주면서도 영양이 골고루 담긴 식사가 적절합니다. 특히 아침에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하루 전체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몸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식단이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다리를 움직이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변을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잔뇨감과 같은 증상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졸림과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카페인을 찾기보다는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기지개로 몸의 순환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전립선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배를 이완시키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 중 하나는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짜거나 매운 음식은 밤사이 방광을 자극해 수면 중 화장실을 가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으로 식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나 채소를 넣어 간을 심심하게 하고 익힌 채소나 생선 등을 곁들이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용한 호흡, 가벼운 걷기,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간단한 찜질 같은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수면은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주 깨거나 깊이 자지 못하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자극적인 정보를 멀리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가능한 한 빨리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침구는 깨끗하고 편안하게 정리해두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심신의 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하루의 루틴은 복잡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흐름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은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무리하게 어떤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절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면 몸은 그만큼 더 긴장하고 변화는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너무 성과를 재지 말고 하루하루 쌓이는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과 실천 팁들을 나누었지만 결국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감각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호는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대응해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정서, 삶의 질 전반과 연결됩니다. 밤에 편히 잘 자는 것, 낮에 기운 있게 움직이는 것, 가까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립선 기능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되는 경험은 단지 몸이 나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리듬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해 나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고 사소한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건강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몸을 돌보는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내 몸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답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 속에서 몸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그 과정의 일부이며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걸 권합니다. 내 몸에 맞는 물 온도를 찾아보고 밤에는 불을 조금 일찍 끄고 하루 한 번은 가볍게 걸어보는 것.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건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어 간다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찬 일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몸은 늘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